안녕하세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자 엄마 생존기입니다. 이제 곧 며칠만 있음 까칠까칠 설날입니다. 그래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경매 초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내 피 같은 보증금을 날리는 대표적 유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경매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이런 실수를 하여 괜히 내 돈을 날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만 피해도 나름 선방한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실수라는 것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소중한 내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조심하지 않아 잘못하는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매 초보가 보증금 날리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 중 첫 번째, 집 내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누수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집의 내부 시설, 즉 화장실이나 싱크대, 샤시 등의 노후와 고장 문제는 교체하면 해결되는 것이지만 누수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누수 현상은 탑층과 1층이라면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층이라고 해서 누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하실 물건이 탑층이나 1층이라면 반드시 누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저는 누수에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누수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빌라라면 모든 세대 협조를 구해야 하고 협조가 안 될 최악의 경우엔 저처럼 혼자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비록 아파트의 누수라도 관리소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누수를 한 번에 잡으면 좋겠지만 만약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원인을 찾아 계속 돈이 들 것이고 완벽한 누수 해결 없이는 나중에 매도도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 빌라도 세대 협조가 안 돼서 결국 제가 모두 부담했었고 그나마 하늘이 도와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그 빌라가 걱정이 되는 것을 보면 마음고생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장 조사밖에 답이 없습니다. 경매에 해당 물건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초보가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옥상에 올라가 방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특히 초록색 바닥이 방수를 해놓은 것인데요. 갈라짐이 있는지 물이 고여있진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옥상, 윗집, 아랫집, 근처 부동산에 모두 방문하여 누수 여부가 있는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닥칠 변수,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면 마음고생만 하다가 돈과 영혼 모두 털릴 수 있기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셔야 합니다. 만약에 입찰하실 물건이 탑층과 1층일 경우에는 누수 여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초보가 보증금을 날리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 중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의 실수입니다. 권리 분석 오판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 즉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단독 입찰을 해버리는 아주 황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물건의 경우 감정가가 2억 1,400만 원인데 3회차 때 낙찰을 1억 4,100만 원에 받았습니다. 미납을 하여서 현재는 6회차 8,7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래 임차인 현황을 보니 말소기준 권리 12년 9월 25일보다 앞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경매 정보지에 전액 매수인 인수라고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입찰한 금액 외에 추가로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을 물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차 1억 4,100만 원에 단독 입찰한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입찰한 가격 1억 4,1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을 더 부담해야 하는 총 2억 4,1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권리 분석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0초면 끝이 나는 간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아주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실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경매 초보가 보증금을 날리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 중 세 번째는 입찰서에 금액을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어이없는 실수이지만 법원에서 흔치 않게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1억을 적어야 하는데 공 하나를 더 붙여서 10억을 적는 경우입니다. 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지난 1월 달에 서울 홍은동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감정가가 5억 6천이고 최종 4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전 3회차 때에 공 하나를 더 붙여 41억 3,900만 원의 입찰가를 적어서 낙찰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아마 4억 1,300만 원을 적으려고 한 것을 41억을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입찰표에 0 하나를 더 적어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10배 더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고였습니다. 4, 5억 하는 물건인데 41억을 낼 수는 없었기에 결국 미납이 되었지만 이미 낸 보증금 3,600만 원을 몽땅 날리게 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입찰가를 실수로 잘못 써내는 경우는 불허가도 해주지 않아서 그대로 너무나 허무하게 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그렇게 실수를 해버리는 사람은 뭔가 홀리듯이 글이 적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통 입찰 전날에 입찰서를 모두 작성해 놓고 입찰 당일에 해당 법원에서 받은 입찰서에 그대로 옮겨줬고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매 초보가 보증금을 날리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 중 4번째는 부정확한 시세조사로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경우입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로 높게 낙찰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만약 아파트 낙찰가가 높게 되는 이유는 앞으로 호재가 있기에 호재가 반영된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높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조사 실수는 대부분 빌라나 상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빌라 상가는 생김새가 다르고 방향과 층, 위치 등 개별성이 너무 강하여 똑같은 비교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칫 소홀한 조사, 대충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세를 잘못 파악하여 낙찰을 시세보다 더 높게 덜커덕 잘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시세조사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정확한 시세조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매 초보가 보증금을 날리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수 등 집 내부의 심각한 하자 문제, 두 번째, 권리 분석의 실수, 세 번째, 입찰서에 금액을 실수하는 경우, 네 번째, 시세조사 미비로 높은 가격에 낙찰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대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잔금을 못 내는 경우, 아니면 호수나 방향 등을 착각해서 다른 집인 줄 알고 입찰하는 경우 등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대단히 어렵고 큰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확인 부족으로 인한 작은 실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수가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경매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어이없는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참고로 이렇게 반환받지 못한 내 보증금은 해당 물건의 채권자에게 배당되게 됩니다. 즉 해당 사건의 배당 재산에 포함이 되어서 추후 재입찰 시 낙찰된 금액에 합산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당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라는 생각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어느덧 구독자가 3만 명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귀한 시간 늘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듣고 그냥 지나가셔도 충분히 감사한데 항상 댓글로 힘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편안하게 저의 생각과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